이제부터 무서운 학교 실화 괴담을 알려줄게. 근데 반말로 알려주는 거니까 더욱더 떨리면서 들어봐. 어느 학교에는 매년 학교 창고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곤 했다고 해. 어떤 학생들은 창고에서 뭔가가 움직인다는 소문을 듣고 사책에 잠기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번에도 창고에서 무언가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 학생들은 창고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서는 흡혈귀 목걸이를 하고 있는 듯한 인간 형태의 괴물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창고로부터 나오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학교 안은 어스름해졌고 그곳에 있던 몇몇 학생들은 기분이 싱숭생숭해졌다. 그리고 그들의 시야를 가리는 것은 어느 누군가의 손이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이후 일어났다. 다음날 학교 앞에는 머리가 엉망으로 깎인 시체가 한 명 떨어져 있었다. 그 시체는 창고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학생 중 한 명이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학생들은 창고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어느 한쪽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가는 정체불명의 신비한 존재에 두려움을 느끼곤 했다. 어쩌면 그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무서운 학교 실화 괴담을 알려줬으니까 지금 너도 떨리면서 듣고 있겠지?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함께 떨며 외쳤던 그 친구들의 목소리가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 들어봐. 학교 체육실은 참으로 무서운 곳이야. 이 말하자면 그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곤 해.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괴담은 어느 한 학생이 일제히 살해된 일이야. 그렇게 그곳은 무서운 이름을 얻었어. 이 괴담을 듣고는 많은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그곳을 찾아갔어. 그런데 한번 체육실에 들어가 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누군가의 모습은 언제나 변형되는데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형체를 바꾸는 것처럼 보였어.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은 그곳에서 도망쳤단다.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던 탓에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체육 실내에서 수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이유를 궁금해했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알 수 없는 것으로 남아있어.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말하는 건 이거야. 학교 체육실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무서워. 그래서 그곳에 절대 가지 말아야 하고 만약 가게 된다면 그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해. 이런 얘기를 니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말야. 무엇보다도 철저히 조심하길 바래. 아이야, 너 학교 가면 학교 급식실에 가봐. 거긴 꽤 무서운 이야기가 많거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급식 아줌마 괴담이지. 이 괴담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이야기고 그만큼 무서운 내용이라고 해. 이 괴담의 주인공은 급식 아줌마인데 그녀는 매일같이 급식실에서 일하는데 그녀의 눈동자가 너무 무섭다고 해. 한번 학생들이 그녀가 가면서 잠들어 버린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그녀가 학생들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몰래 누르기를 하는 것을 본 학생도 있단다. 그렇지만 가장 무서운 괴담은 바로 급식 아줌마의 뒷모습이야. 이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학생 하나가 급식실에 혼자서 남아있을 때 그녀는 급식 아줌마의 뒷모습을 몰래 본다. 그리고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 무섭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무서운 이유는 학생이 몰래 들여다본 뒷모습이 너무 무섭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뒷모습이 학생의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급식실에 가던 길을 변경해서 가곤 하더라. 그래도 여전히 무서운 괴담은 학생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단다. 너도 조심하길 바랄게. 만약 좀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려면 너랑 모두 같이 교실로 들어가봐. 근데 조용하게 가야 되고 귓속말로 말해줘. 이 교실에는 언제나 좀 이상한 기운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무서워하곤 했어. 그리고 이 교실에서 사건 하나가 일어났었는데 그것도 참 기괴하고 무서워. 어느 날 선생님이 이 교실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강의를 시작했어. 그런데 갑자기 문이 바들바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거 봤던 학생들은 싸늘하게 된 거 알지? 그리고 문이 확 물러졌고 누군가 나타났어. 그 누군가는 옛 선생님이었지.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 모든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그 옛 선생님이 대화를 시도했어.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거칠고 차가웠어. 그러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도 느꼈어. 그것은 썩은 음식 냄새가 섞인 무언가의 냄새였지. 그리고 그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메스꺼워하며 폭풍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그 다음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교실 밖에서 기다렸어. 교실 문에 있던 그들은 만난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그들의 추억은 이제 우리가 계속 기억하게 될 거야. 이제 교실 문을 열면 그 공포스러운 옛 선생님의 영혼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들어가고 싶어. 이제부터 진지하게 들어봐. 한 번 일어난 무서운 일이야. 내가 다녀온 학교에는 특별한 신비한 에너지가 느껴졌어.
그래서 나는 교내를 자주 돌아다녔는데 그날은 어쩌다 보니 밤 늦게까지 학교에 머물게 됐어. 어딜 가나 어딘가에서 이상한 단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떨고 매섭게 길을 걷으며 학교를 돌고 돌았어. 걸을수록 단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어느 순간 내 옆을 지나쳤을 무언가가 내게 시선을 돌리자마자 날 아주 깊게 응시하며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어. 나는 이제 교실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야 했는데 그러고는 사정도 없이 뒤에서 상처 입은 외모의 나쁜 놈이 나를 놀래켰어. 용감한 척하며 브레이브미로 게임이라고 불리는 복도 안으로 들어간 다음 길을 잃게 됐어. 내 뒤에서 계속해서 나쁜 놈이 따라와서 나는 당황스러워하며 복도의 끝까지 달려갔어. 그런데 잠깐 쉬기 위해서 멈춰보니 내가 왔던 길은 이미 미로처럼 다양한 방향으로 나뉘어져 있었어. 학교 깊숙한 곳에서는 물건들이 사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나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땀을 골라내고 복도 안을 다시 돌아왔어. 그때 나의 시선은 잠시 머무는 앉은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거울을 발견했어. 동색 조명에 비춰진 나의 얼굴은 끔찍할 정도로 뒤틀린 듯 보였어. 내 표정은 완전히 변형됐고 손에 쥐고 있던 물건도 사라져버렸어. 그때까지 나의 심장은 뛰어내렸고 이제 곧 어둠 속에서 나쁜 놈이 나를 잡고 날 아주 크게 놀래켰던 가죽끈도 내 손 안에는 남아있지 않았어. 나는 정말 무서워서 마치 나쁜 꿈에서 깨지 못할 듯 더욱더 달려가다가 복도의 끝에서 어떠한 체계적인 숨겨진 문을 발견했어. 문을 밀어서 들어가 보니 마치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된 느낌이 들었어. 나는 학교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처럼 복도를 잘못 걸어 내려와서 길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어. 이것은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지. 오늘 내가 알려줄 괴담은 내가 다니던 학교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이야. 진짜 무서웠었는데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돌았지. 이 괴담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동생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야. 근데 그 괴담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자꾸만 소름이 끼치는 이유는 그 괴담이 동생만 몰랐을 거라는 거야. 어쨌든 이 괴담의 주인공은 우리 학교의 2학년 학생이었어. 그 학생은 일단 정신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누구도 그 학생이 화장실에 가면 안 된다고는 말하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그 학생이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 오래 나오지 않았어. 친구들이 기다리기도 지쳐서 그 학생이 어디 간 건 아닌지 창문을 열어봤는데 화장실 안에서 까만 옷을 입은 여자가 귀신처럼 나타나 눈앞에 섰던 거야. 그래서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지만 그 학생은 그대로 화장실에서 이상한 상태로 발견되었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 학교에서는 그 화장실에 가면 안 된다는 소문이 돌았지. 어때? 이런 반말 괴담으로 소름 돋았어? 다음에도 더 많은 괴담을 알려줄게. 알잖아. 무서운 학교 옥상 괴담이 있잖아. 거의 모든 학교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런데 내가 들은 건 이게 좀 더 무섭다는 거야. 어쩌다 한번 학교 옥상에 올라왔더니 한 명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는 그 학생의 무시무시한 유령이 옥상을 방황하고 있다고 들려. 어느 날 한 학생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 유령을 만났대. 유령은 가만히 서 있었는데 학생은 아무렇게나 지나가려고 했어. 그런데 유령은 말을 걸었어. 나를 따라와. 내가 널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게. 하고 말이야. 학생은 유령의 말에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유령을 따라가기로 했어. 유령은 학생을 데리고 시내의 벌판으로 이끌었어. 거기에서 유령은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유령은 어찌나 끔찍한지 모르겠어. 그 학생이 폭력에 시달렸다거나 가정에서 고통받았다거나 그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거야. 유령은 학생을 위로하기도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무서운 일도 이야기해줬어. 그리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끝에 유령은 학생에게 잘 생각해봐. 너는 나를 느낄 수 있었지. 하지만 곧 다시 맥없이 죽게 될 거야. 나처럼 되지 않게 조심해봐. 라고 말하고 사라졌대. 그 이후로 옥상에서 유령을 만난 학생은 더 이상 혼자 옥상에 오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렇게 불안한 시간을 보내다 어느 날 학생은 옥상의 한 구석에서 구겨진 종이를 발견했어. 그 종이에는 조심해.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해. 하고 적혀 있었대. 이야기 좀 할게. 운동장에 가지마. 거기 너무 무서워. 한번 내가 운동장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야. 그날은 정말 추운 겨울이었어. 내가 학교에서 놀고 있을 때 배가 고팠어서 학교 가는 길에 패스트푸드 가게에 들러서 김밥이나 먹으려고 했어. 그래서 가게에서 맛있는 김밥을 사서 학교에 가기 시작했어. 하지만 운동장을 지나는 길에 조금 멍해진 채로 걸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에게 끌려갔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싸우기밖에 없었지. 그런데 그것은 누구도 없는 곳에서 나타난 끔찍한 괴물이었어. 괴물은 나를 쫓아오기 시작했어. 난 제대로 달리지도 못했어. 괴물이 진동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그 소리 때문에 괴물이 나를 잡으려는 것 같았어. 그리고 괴물이 나를 잡자
내 몸은 차갑고 얼어붙었어. 내가 떠나야만 했어. 이건 내가 겪었던 실화야. 나처럼 운동장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는 게 좋을 거야. 괴담이 아니라 진짜 경험이야. 어느 학교 한 층에 교실이 있었는데 이 교실은 야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 아주 무서운 분위기가 느껴졌거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그 교실에서 밤새는 것을 좋아했어. 어느 밤 그 학생들은 그 교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등이 꺼졌어. 그리고 정전이 일어난 것 같았어. 그리고 그때 그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와서 무섭게 떨고 있었어. 갑자기 누군가가 그 교실의 문을 열고 들어왔어. 그랬더니 그 교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문이 자꾸 열리고 닫히고 해서 그 학생들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 그래서 그 학생들은 그 교실을 빠져나가려고 했어. 그런데 문은 닫히지 않았어. 그럴 때 그 학생들이 소리치자 문이 저절로 닫혔고 그들은 그 교실 안에서 함정에 걸린 것 같았어. 그리고 느낌상 그 교실 안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았어. 귀신이라던가. 그래서 그 학생들은 잠시 후에 계단을 내려갔어. 그런데 계단 위에서 어떤 것이 그들을 쫓으려고 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은 계단을 미끄러졌다가 떨어져서 다쳤어. 이 이야기가 정말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은 그 후로는 절대로 그 교실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 무서운 이야기지. 그래, 요즘 대학에 다니면서 겪은 무서운 교무실 괴담이 있는데 너무 끔찍하다고. 들어올래? 어쩌다 한번 대학 밤마다 혼자 걸어다니면서 나무에 부딪히는 바람에 뒤로 돌아봤는데 교무실 문이 열려 있더라. 라이브하게 들어가서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 문이 자동으로 닫혔고 불이 꺼졌어. 그리고 나는 바닥에서 무언가를 움켜쥐는 손길을 느꼈어. 아마도 어떤 유령이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공포스러웠어. 그렇게 몇 분 동안 기다렸는데 손길이 사라졌어. 문이 다시 열렸지만 난 그냥 달아나서 옥상으로 올랐어. 그러다가 문이 다시 닫히고 내가 있던 교무실 창문에서 창문문이 없던 끝에서 나와 내 옆에 서더니 엄청 작은 목소리로 내 귓속 말을 했어. 나는 이 학교에서 죽었다. 몇 년 전 나는 무엇인가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이 교무실에 왔을 때 화장실로 향하던 중에 발이 미끄러져 갑자기 눈앞이 꺼져 버렸어. 그러던 중 어떤 누군가가 날 살해했어. 이 교무실을 다시 가려면 첨단 감지 기술이 깔려있기 때문에 나는 깊은 밤에 유일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인간을 쫓아낼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를 죽이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서 살아서는 못 보냐. 이 말을 듣고 난 나무로 매 달라붙어 위로 올라가야 했어. 지금까지도 그 교무실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어.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어.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말할게.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꾸벅꾸벅 졸았다고 하지만 내가 들은 건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였어. 한번 강당에서 학생들이 모여 수업을 듣고 있는 중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대. 갑자기 본 적 없는 인물이 강당에 들어와서 모든 학생들을 죽이는 것처럼 포악하게 공격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인물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바로 그건 썩은 고기의 냄새였다고 해. 이 인물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어. 학생들은 당황스러웠고 교사들도 당연히 체력적으로 이 인물을 이길 수 없었고 그 결과는 참혹했어. 그리고 나중에 이 학교에서는 강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대. 이 전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과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져 왔는데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 않을까? 정말로 있었으면 좋지 않은 일이겠지.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도 조금 이상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든 건 나만이 아니겠지? 꼭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이야기가 조금 길지만 내가 경험한 가장 무서운 학교 보건실 괴담을 알려줄게. 이 괴담은 반말로 알려주지만 혹시 민감한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양해 부탁해. 우리 학교에는 매우 오래된 건물이 있었다. 그 건물에는 고대 기계식 엘리베이터와 함께 각 층마다 보건실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체육 시간에 부상을 입어 보건실로 가서 처치를 받았다. 그때 보건실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여기 보건실에는 오래전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 사실 이 건물 자체가 끔찍한 사건의 장소로 유명하다고 해. 이 보건실에서는 한 학생이 자살을 했어. 나는 괴롭힘 당한 것일까 생각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 학생의 이름은 상명이었어. 보건실에서 자살한 직후 그가 죽은 자리에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렸다고 해.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주 그 학생의 유령을 보곤 했대. 나는 선생님이 자살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 괴담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 후로 보건실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선생님들이 사라졌다. 문이 스스로 열렸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어떤 날 내가 보건실에 들어오면서 문이 스스로 닫혔다.
내가 보건실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상명이 보건실 안에서 나타난 일이었다. 어느 날 나는 보건실에서 쉬고 있었다.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느껴진 차가움 때문에 눈을 떴다. 그때 내 시선은 눈앞에 상명의 유령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빨개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게 나도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상명의 유령은 사라졌고 보건실은 다시 생각보다 정상적으로 되돌아갔다. 이제는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듣기보다 이 보건실을 지나칠 때마다 상명의 유령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 혹시 누군가의 사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내 친구가 예전에 다녀온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는 밤에 가면 괴물이 나와서 공포를 일으켜서 자주 실어 괴담으로 유명하다고 해. 그 친구가 한번 밤에 그 학교를 가봤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난리가 났대. 그 사람들은 전혀 인간 같지 않았는데 몸이 구부러져서 다리가 없는 존재들이었다고 해. 그래서 그 친구는 놀람에 실신까지 했다고 해. 그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위험한 곳에 가는 건 정말 싫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귀가 떨리는 것 같아. 내가 친구와 함께 다녀온 학교 중 하나에서 일어났던 일이야. 내 친구는 너무나도 서운한 일을 겪고 있었는데 그게 그녀에겐 생명의 위협이 되어버린 것이었어. 그녀는 조금씩 내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거면 안 보인다고. 자살하기 바로 전날 구조물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보고 다시 돌아온다던데 그녀는 자신이 외면시키면서 자신이 밤에 학교 산책을 기쁜 마음으로 다녀온다고 하는데 학교에는 누군가가 걷는 발소리와 함께 어릴 때 등교하기 위해서 찾아오던 집단으로부터 나오는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렸대.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도 너무 무서워서 그리로 같이 가서 지내면 어떨까 라는 제안도 했는데 그녀는 항상 강하게 거절하더라. 그녀는 그냥 혼자 다녀갈게 라는 식으로 말했었어.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다치게 되자 친구들에게 그녀 죽음의 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어. 그녀가 밤의 바람소리에 눈치를 못 채고 이들을 뒤로하고 도로 근처의 건물로 다녀오는 도중 그녀는 뒤에서 자신을 추적하는 것을 느꼈다고 해. 그녀는 두려움을 아는 채 몸을 던졌더니 그녀의 단잠이 있던 옆방 쪽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와 함께 무서운 끈질긴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더라. 정말 끔찍한 이야기지 않니? 그래서 난 그녀의 운명을 믿는다. 혼자 산책하면 안 돼. 이제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그녀의 이야기 속에 침뱉을 만큼 충격받았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미심쩍이 죽었어. 하지만 이제 그녀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전해주고 있어. 우리 학교 야간 매점에서도 이야기 하나 해줄게. 어느 날 밤 지나치게 늦어버린 선배들이 야간 매점에서 술 파티를 한 거야. 술에 취한 선배들은 그저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다 같이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자꾸 쿵쿵 소리가 나더라고. 거기에 더해 무언가에서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흔들림이 느껴졌어. 그렇게 한창 파티를 즐기고 있던 선배들이 엄청난 깜짝 놀람을 당하고 나니 학교 근처에 있는 고아원 출신의 천재 소녀라던 송혜나 양이 뒤늦게 나타나면서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지. 그러나 더 이상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그녀를 만나봤더니 정작 그녀는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그래서 그녀의 유적이 있는 학교 야간 매점에서는 여전히 그녀가 나타나게 된다는데 어때? 무서웠어? 좋아, 들어봐. 어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다고 하자 운전기사와 선생님들은 우리를 일찍 출발시켜서 목적지에 늦지 않게 도착했다. 그리고 첫날 밤 우리는 학교에서 누워서 잠을 자야 했다. 그런데 어느 시간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방에 들어왔다. 엉덩이를 흔들어 보았는데 그것은 내 친구가 아니었다. 누군가 그의 손을 내 발밑으로 놓았고 내가 깨어날 때는 그것이 사라졌다. 그 다음날 우리는 승용차로 여행을 떠났다. 운전기사가 이야기한 괴담은 이 여행의 고통 중 하나였다. 단군이라는 사람이 치명적인 참사를 겪었다고 하는데 그의 유골이 우리의 길에 묻혀져 있다고 말했다. 운전기사는 천담배의 혼이 길을 막아 통제구역에서 늦어진다는 얘기를 했다. 긴 여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웠다. 마을 사이를 돌아다니는 승용차가 지나치게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밤을 새워야 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단굴의 영혼이 차에서 내려가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우리를 따라오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고작 5초 동안이었지만 그것은 미친 듯한 속도로 우리를 추적해왔다. 막상 멈추면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큰 경험이었다. 우리는 결국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운전기사는 우리가 긴 여정을 마치기를 바랐고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나에겐 내 주머니에 든 그 이상한 물건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계속해서 붙잡히고 있는 느낌을 주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귀신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그것은 더욱 무서웠다. 그것이 그들 중 누구를 습격할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말이 꼭 이유가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나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야간 캠프를 가게 되었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 그때 우리 학교에서 진행했던 야간 캠프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어. 우리 학교는 작은 도시에 있었는데 야간 캠프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도시를 벗어나서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어. 첫날 밤에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냈는데 두 번째 날 밤이 되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첫날 밤에는 우리 방에는 6명의 학생이 함께 자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날 밤 그중 한 명이 놀랍게도 사라졌어. 다른 학생들과 함께 그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는데 그는 절대 찾을 수 없었어. 이 불길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 학생은 같은 방에 있던 우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었어. 그 학생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 그 이후로 우리는 누군가가 숲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어. 마치 우리를 끌어들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 우리는 무서워서 그날 밤을 잠도 못 이루면서 버티다. 다음날 아침에는 학교로 돌아갔어.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은 결코 귀신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어. 수많은 학생들이 산에서 자발적으로 사라지거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일이 계속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어. 그리고 이제 와서도 그 야간 캠프 기간 동안 벌어졌던 모든 일들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나지 않았다는 것 같아. 야경이 아름다운 저녁. 나는 학교에서 늦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시속 20분 남짓한 거리이긴 했지만 일단 빨리 걸었다. 나는 뒤돌아보았고 나를 처음부터 따라오던 것은 미신적인 유령이었다. 그것은 나를 뒤따라 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던 것이었다. 이유를 찾지 못하고서는 유령적인 느낌을 흡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유령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유령의 광기와 자신의 두려움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말없이 그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내가 느낀 것은 잠든 사이에 같은 꿈을 꾼 것 같았다. 나는 이제 거리를 지날 때마다 그 유령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 유령을 본 것을 믿는다. 그냥 나는 언젠가 그것이 다시 나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농담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그래도 괴담이니까 괴롭히지는 않을 거야. 한때 한 산 아래에는 한 학교가 있었다. 그 학교는 산속에 있어서 오갈 때는 차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어느 날 학생들은 차가 고장났을 때 산속에서 갇히게 되었다. 수업을 듣는 동안에도 학생들은 이상한 소리와 함께 무서운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학교를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모두 사라졌다. 그녀들의 가방과 전자기기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결국 학생들은 산에서 탐험을 하던 중 선생님들이 해마다 9월에 자꾸 등장하며 이상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쫓아내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는 몇몇 학생들이 경험한 것도 있고 와서 찾던 사람들이 감히 그 학교를 체험하려고 했으나 그 어느 누구도 스쿨 투어를 마친 적이 없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니 조심하도록. 일본에는 정말 무서운 학교 실화 괴담이 많이 있어. 그 중에서도 유명한 괴담 하나를 더 자세히 알려줄게. 이 괴담은 한동안 아무도 쓰지 않은 교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어느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야. 그 학교에는 전쟁 중 군부대로 사용되다가 학교로 복귀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건 그 전에 일본군이 체포하고 괴롭힌 남자들을 가두었던 곳이었어. 그래서 그 건물에는 이 남자들이 남긴 느낌과 시선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어떤 남학생은 이 교실에서 자습을 하다가 낮잠을 자게 되었어.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그는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벗어나려고 했지. 그랬더니 문이 잠겨 있어서 나갈 수 없었어. 그리고 느껴졌던 이상한 기운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했어. 그 공포스러운 광경을 마주하던 중 그 학생은 마침내 심장마비로 사망했단 이야기야. 그리고 이 괴담을 들은 학생들이 그 교실로 들어가 보려고 해도 문이 갑자기 닫히기도 하고 바닥이 불규칙하게 변하기도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대.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인데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아. 그래서 나도 이 괴담 관련된 거는 그냥 지나가기로 했어. 근처에 오래된 학교가 있는 동네가 있어. 이 학교는 예전에 일어난 무서운 일로 유명하다고 해서 학교 앞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걸 볼 수 있어. 그 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같은 반 친구들과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 출석부를 확인했더니 그중 한 명의 이름이 없었어.
그 친구는 수업 시간도 참여도 열심히 하던 착한 친구였는데 왜 갑자기 학교에서 사라졌는지 모두가 당황했지. 경찰이 수색을 하면서도 친구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결국 사건은 끝나고 말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친구의 몸이 학교 근처에서 발견된다는 소식이었어. 이후로 그 학교에서는 그 친구의 유령이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 학교를 가던 밤길에 그 친구와 닮은 것 같은 인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고 교실 안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것 같은 그 친구의 모습을 본다는 이야기도 있었어. 미친 이야기 같겠지만 그 학교를 지나는 사람들 중에는 이상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그 학교를 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단다. 어떤가?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 않았나? 그 학교에서는 여전히 그 친구의 유령이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일까? 두려워하지 말고 직접 가서 확인해봐. 그 낡은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건 어때? 일본의 한 학교에서 일어난 무서운 일이다. 그 학교는 야간에 학생들이 자습을 하기 위해 오픈했다. 학생들은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공부를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학생들은 모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자정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그 이유는 학생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야간 복도에서 이상한 의미 없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모습들은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때로는 인간의 신체를 따라한 것으로, 때로는 인간이 아닌 것으로,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모두 학생들에게 끔찍한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자정 전에 꼭 자면 안 되는 규칙이 설정된 것은 이런 불길한 사건들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규칙을 어기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중 일부는 이상한 사건들을 목격했다. 그들은 불안한 기분으로 잠시 동안 지나갔을 뿐이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오히려 더욱 끔찍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은 이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자정 이후에도 복도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자정 이전에 잠들어야 하는 규칙도 사라졌다. 그러나 그 학교의 이야기는 아직도 전해지고 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항상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다. 이야기가 매우 무서울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이 실화는 일본에 있는 한 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괴담입니다. 그 학교는 무덤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항상 끔찍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이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목격하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어느 날 밤 그 학생은 교실에서 남자 학생의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출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학생은 무서움에 휩쓸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학생은 또 다른 끔찍한 일을 목격합니다. 어느 방에는 죽은 학생의 영혼이 나타나며 다른 방에는 무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일은 여러 학생들이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학생도 그런 운명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 괴담은 모두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 학교는 지금은 폐교되었지만 그때 일어난 무서운 일들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진짜 무서운 일본 폐교 체험 실화 괴담을 말해줄게. 그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러 가기 전에 우리 함께 기절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들어볼게. 일본에는 폐교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 코스가 있다고 해. 이 폐교는 예전에는 학교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폐교가 되었지만 그 안에는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이 남아있단다. 이 폐교는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투어 가이드 분들이 안내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어느 한 가족이 이 폐교 체험을 하러 갔다. 가족 중에서는 아이들이 2명이 있었는데 엄마와 아이들은 마음이 설레며 체험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빠는 그 폐교가 참으로 무섭다며 체험을 거부했단다. 7시쯤 체험을 시작했어. 가이드 분들이 도움을 주며 이름을 부르고 설명을 해주며 안내를 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과 가이드 분들은 미로 같은 복도를 따라서 체험을 하러 갔다. 곳곳에서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 다문화 시대를 조예한 공예작품, 묘한도면, 그리고 기록들이 보였다. 아이들은 이리저리 뛰어가며 찬찬히 관찰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 그러던 중 한 아이가 교실에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뛰어다니며 울기도 했지만 힘겹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 엄마와 가이드분들은 그 아이를 울어서 다급하게 달려가 급히 안아주었다. 언제나 그 아이가 본인이 옷장에서 뭔가를 보았다며 그게 참으로 무서웠다는 것이었지. 하지만 아빠는 체험을 거부해서 그 안에 들어갈 일이 없었단다. 그와 별은 없었지만
그렇게 폐교 안에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체험하던 가운데 그 아빠는 그 폐교 벽 밖에서 카페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체험이 끝나고 가족들이 다람쥐가 있는 지점을 찾아놓은 작은 공원으로 이동했을 때 엄마는 눈물이 고이며 그 가족에게 이르렀다. 그 아이가 본인이 옷장에서 보았다던 것은 더불어 있던 악마였단다. 또한 그 아이가 대화해야 했던 인물들은 오래전에 그 폐교에서 죽은 이들이었단다. 이 긴 괴담을 듣고 나서 누구나 진짜 무서워할 거야. 딱히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본 폐교 체험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끝.